안녕하세요 여러분. 제10회 금요일의 과학 터치 도입 강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도입 강연을 맡은 서울 가련초등학교 교사 박현광입니다. 네, 오늘 강연 주제는 자석과 자기장인데요. 관련 내용부터 실험까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자석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학교에서 배운 말굽자석, 그리고 그냥 막대자석,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액세서리 자석이라고 하는 종이나 물건을 붙일 때 쓰는 자석이 떠오를 것입니다. 네, 이것 외에도 자석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자석을 한번 찾아본다면 이렇게 냉장고 문을 닫을 때, 그리고 칠판에 물건을 붙일 때, 스피커, 전동기 등에서 사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석이란 것들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철과 붙는다는 것은 알고 있을 텐데요. 이 자석의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석이란 쇳조각을 끌어당기거나 전류에 작용을 미치는 성질을 자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자성을 지닌 물체를 자석이라고 한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자성은 쇳조각을 끌어당기거나 전류에 작용을 미친다, 이렇게 두 가지 성질을 나타내는데요. 우선은 먼저 앞에서는 쇳조각을 끌어당기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후에 전류에 작용을 미치는 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자석과 철이 붙는다는 건 모두 상식으로 알고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과연 자석은 철만 끌어당길까요? 네, 몇몇 친구들은 알고 있을 텐데요. 철만 끌어당기는 것은 아닙니다. 철 외에도 코발트, 니켈, 그리고 히토르 물질인 네오디뮴 같은 것들도 끌어당기게 되죠. 대신에 왠지 자석과 붙을 것 같은 알루미늄, 구리, 백금 등은 또 자석에 끌려오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자석은 금속을 끌어당긴다 라고 한다면 틀린 문장이 되는 것이죠. 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어떤 것은 자석에 붙고 자석에 붙지 않는다, 이러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자성체가 무엇인지 또 자성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제가 자성체라는 것, 자성의 성질을 가진 것들을 분류한 것을 간단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만 일단 가지고 와봤는데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다소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내용이 너무 어렵다 보니 그 나이가 어린 친구들한테 알려주기까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다소 개념이 틀리더라도 알기 쉽게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자성체입니다.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오랫동안 자석의 성질을 유지하는 것들을 강자성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자성체는요, 외부에 자기장이 있을 때 이것을 제거하면 자성을 바로 잇는 것, 이런 것들은 상자성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반자성체가 있는데요.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로 자성과 자기장을 띠는 것을 반자성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이 정의를 가져오니까 여러분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아까 전에 강자성체는 외부에 자기장이 생기면 그것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다고 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자석에 잘 붙는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흔한 철, 그리고 자석에 붙는다고 했던 니켈, 코발트 등도 강자성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자성체는요, 자석에 잘 붙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편할 것입니다. 알루미늄, 주석과 같은 것들은 자석에 잘 붙지 않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상자성체입니다. 마지막으로 반자성체가 있는데요. 이 반자성체는 그 힘이 약한 것도 물론 있지만 강한 것들은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운동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반자성체는 자석의 움직임에 반대의 힘이나 자기장이 생기는데요. 물, 은, 구리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구리는 반자성체 중에도 강력한 반자성체로 아주 굉장히 여러분이 흔히 볼 수 없는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이 이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가 왜 나뉘어지는지 그러한 것들을 원자 수준에서 좀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다소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석에 붙는 물질이 달라서 이 자성체의 종류가 나눠진 이유는 각 물질마다 고유의 성질이 있어서 외부 자기장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를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선생님이 좀 그림을 그려봤는데 조금 어설프지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려봤습니다. 우선 강자성체는 약간 하나의 작은 구역들로 이루어져서 같은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같은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뒀을 때는 어떤 자석의 성질을 띠진 않습니다. 하지만 구역별로 한 방향의 자기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외부의 자기장이 주어진다면 갑자기 한 방향으로 정렬하면서 강력한 자기장을 함께 형성하기 때문에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석에 붙은 클립, 핀 같은 것은 또 다른 작은 자석이 되는데요. 우리가 자화됐다고 보통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화가 되는 물질들은 강자성체이고 이것들이 또 다른 자석이 되는 이유는 각각 구역별로 다른 방향을 나타내던 외부 자기장이 주어지면 한 방향으로 정렬되기 때문에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편할 것입니다. 다음은 상자성체입니다. 상자성체는 각각의 원자 또는 물질들이 다른 방향의 자기장 방향을 가지고 있어서 가만히 두었을 때는 자석의 역할을 전혀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외부에서 강력한 자기장이 주어져도 한쪽 방향으로 정렬이 되긴 하지만 굉장히 약한 자기장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석에 전혀 달라붙지도 않고 자성을 띠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볼 수 있는 알루미늄 같은 것들은 물론 자석을 가까이 대면 정렬이 되긴 하나 전혀 자석의 성질을 나타내지 않고 자석에 붙지 않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반자성체인데요. 반자성체는 외부의 자기장이 주어졌을 때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 성질이 약하면 눈에 잘 띄진 않겠지만 구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자기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현상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이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각각의 것들이 다른 자성을 나타내는 것을 그 물질 단위 그리고 원자 단위로서 설명을 한번 해봤는데요. 다소 설명이 오류가 있더라도 이해하기 쉽도록 한 것이니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물질 중에서 강자성체, 상자성체는 철, 알루미늄 등 여러분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자석과 갖다 대보면 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구리와 같은 것들은 자석과 어떠한 현상을 일으킬 때 여러분이 흔히 보지 않는 현상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반자성체의 대표인 구리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아주 강력한 자석과 구리로 이루어진 것들이 가까이 운동할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이 이 구리와 자석의 그런 운동, 관계를 한번 영상으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준비한 것은요, 순구리로 만든 파이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네오디뮴 자석인데요. 여러분 아까 전에 강자성체 네오디뮴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네오디뮴으로 자석을 만들면 일반적인 자석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자석 그리고 이 구리로 만든 파이프로 어떤 것들이 보여지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그란 구슬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굴리면 그냥 당연히 지나가죠? 근데 선생님이 한번 이 구리 파이프 옆에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더 이상 가지 않고 멈춥니다. 어때요? 네, 원래는 튕겨져 나야 할 텐데
구리 파이프를 만나면 멈추고요. 그리고 이것이 뭐 뗐다고 해서 뭐 붓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붓거나 이런 건 없고요. 가까이 가도 뭐 붓는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움직이면 좀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선생님 여기다 넣으면 이 끝으로 나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한참 뒤에 나옵니다. 아직까지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도 하나도 떨어지죠. 자, 여기서 한번 넣고 뒤집어 볼게요. 여기 영상에는 잘 보이진 않을 텐데 이 속을 굉장히 천천히 지나갑니다. 선생님이 여기다 넣고 이 자석을 넣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전혀 빠져나오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해도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것은 자석이 구리 주변에서는 굉장히 천천히 또는 움직이고 또는 움직이는데 방해하는 힘을 받기 때문입니다. 한참 지나서 내려오죠. 이렇게 이 동그란 네오딘 자석으로 구리 파이프 지나갈 때 움직임을 방해하는 힘을 받는다는 걸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큰 구리판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구리판이 상당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네오딘 자석과 구리가 서로 작용을 하더라도 영상으로는 그 힘들이 보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큰 물체를 준비해 봤는데요. 자, 여기서 아까 전처럼 공을 놓고 구슬을 놓고 굴리는데 선생님이 아무리 쳐도 잘 움직이지가 않죠. 움직임을 방해하는 힘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어디 뭐 달라붙거나 하진 않습니다. 달라붙는 건 전혀 없어요. 그냥 놓으면은 그냥 굴러는 갑니다. 근데 빨리 굴리려고 하면은 안 굴러가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놓고 기울여 본다면 굉장히 천천히 굴립니다. 천천히 굴러가는 거 볼 수 있죠? 그렇다고 여기 붙거나 하진 않는 거죠. 이렇게 요 구리판 위에서 움직임을 방해하는구나 라는 걸 볼 수도 있고요. 다음은 엄청나게 큰 네오딘 자석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비싸기도 하지만 너무 위험해서 잘 판매하지 않는데요. 선생님도 실제로 이걸 다루다가 굉장히 손에 멍도 많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조금이라도 철이 있다면 그냥 달라붙어서 깨지거나 엄청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좀 조심히 다뤄야 되는데요. 이렇게 큰 구리판에 이걸 놨을 때 이것도 상당히 무거워요. 상당히 무겁습니다. 상당히 무거운데 자, 여기서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어때요? 소리가 전혀 나지 않죠? 이게 잘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은 선생님 분명히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뭐 떼고 붙일 때는 천천히 들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천천히 들면 상관이 없는데 빨리 움직이려고 하면은 마치 풀이 붙은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위에서 해도 마치 자기 부상열차처럼 소리가 하나도 안 나고 이렇게 해죠. 이 네오딘 자석이 빠르게 다가오는 걸 이 구리판이 미는 겁니다. 근데 보이진 전혀 않죠. 전혀 없습니다. 보이진 않는데 마치 자석과 같은 힘이 생겼다 사라졌다 합니다. 이랬을 때 천천히 들면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빨리 움직일수록 천천히 움직일 때는 또 괜찮습니다. 근데 빨리 움직일수록 더 힘이 커져서 아예 떼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떨어지는데 속도가 굉장히 늦죠? 원래라면 확 나가야 될 텐데 하나 둘 셋 이렇게 움직입니다. 거의 직각 수준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멀리 떨어지면 또 떨어지죠? 상당히 신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리와 자석은 서로 만났을 때 그 움직임을 서로 방해하려는 힘이 생긴다는 걸 영상으로 한번 보여줬습니다. 영상 잘 보았나요? 자석과 구리와의 관계를 보여주었는데요. 구리가 반자성체이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분이 경험하기 힘든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구리와 자석이 서로 움직임에 따라서 반대로 힘을 작용하는 것들이었는데요. 여러분도 주변에 구리와 자석이 있다면 물론 이런 힘들이 나타나긴 합니다. 하지만
자석의 세기가 워낙 약하고 또 구리의 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부러 특별히 큰 용량의 구리를 준비하고 굉장히 센 네오디듐 자석을 준비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전기와 자기장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와 자기장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매우 특별한 관계가 있으니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기는 나침반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문구가 나와 있죠? 네, 맞습니다. 예전에 실험을 하다 보니 전기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있던 나침반들은 전기가 흐를 때마다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실험을 해보니 이 전기가 흐를 때마다 자기장이 발생해서 나침반이 원래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전기는 자기장을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와 자석의 관계를 이용하면은 발명품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전동기입니다. 전동기는 화면에 보는 것처럼 자석과 전기를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장치입니다.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작은 모터와 같은 것들이 전동기인데요. 이것을 분해해 보면 자석 주변에 도선이 감겨져 있어서 이쪽으로 전기를 흘러주면 자기장이 생기면서 이것들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인데요. 방금 전 배운 이러한 전동기의 원리를 이용해서 하나의 간단한 장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단극 모터라고 하는데요. 우선 완성된 모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가요? 별다른 것들이 없는데도 이게 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잠깐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문을 닫아야 되는데. 네. 네. 제가 잘못 열어놓고 왔나 보네요. 그 부분부터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네. 그 영상 트는 부분. 영상 트는 곳이요? 네. 아, 무슨 멘트인지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냥 시작부터. 네네. 맨 처음에요? 아예 이 영상 시작. 네, 이 영상 시작이요? 네. 자,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영상 틀겠습니다. 네, 보시면 별다른 특별한 것이 없는데도 이 구리선이 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에는 자석, 건전지, 구리선만을 이용한 장치인데요. 이것이 전기 그리고 자석과 그리고 관계를 이용한 간단한 단극 모터라는 것입니다. 이 단극 모터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줄 텐데요. 지금 1, 2, 3, 4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잠시 후에 영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이 단극 모터는 사실은 방전에 가까운 전류의 흐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만들 때 방금 전에 보았던 그 간단한 장치의 밑에 부분에 구리선과 자석이 항상 닿아 있으면 굉장히 뜨거워지는 위험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계속 닿아져 있으면 전류가 방전되기 때문에 한 번만 이용하고 바로 방전돼서 못 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치를 만든 후에 밑에 부분이 조금 헐렁하게 돼서 닿았다 안 닿았다 하는 것이 반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석, 건전지, 구리선만을 이용해서 이 단극 모터를 만드는 법을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선생님이 전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요. 전기가 흐를 때 생기는 자기장, 그리고 자석의 자기장을 이용하면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간단한 형태의 전동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을 단극 모터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극 하나만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준비물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데요. 이 만들 때 주의점들이 있으니까 꼭 먼저 듣고서 여러분 혹시나 준비물을 준비해서 한다면 실행해 주세요. 자, 우선은 이렇게 동그란 형태의 네오디뒴 자석이 필요합니다. 구멍이 뚫려 있으면 좋은데요. 물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냥 구멍이 뚫리지 않은 네오디뒴 자석 3개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크기와 비슷한 이런 AAA 건전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순수한 구리로 만든 선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구리선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선은 에나멜 동선입니다. 에나멜 동선은 이런 구리 겉에 에나멜을 더 씌운 그런 선인데요. 이 구리를 통해서 전기가 흐를 때 이 구리가 이렇게 서로 맞닿으면 전기가 잘못 돌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리 겉을 얇게 에나멜이라는 금속으로 코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에 있는 구리를 보고 싶다면 그 에나멜 금속 부분을 이렇게 긁어서 걷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에나멜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닿아도 서로 합선이 되지 않고 잘 흐를 수 있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준비한 것은 이 순수한 구리로 만든 선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준비물이 준비됐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할 때 여러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네오디뒴 자석이 굉장히 강력하고 작기 때문에 아이들이 삼키거나 또는 어딘가에 갑자기 붙으면서 손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따가 건전지에 구리선만 이렇게 연결할 텐데요. 그러면은 굉장히 빠르게 전기가 소모되면서 방전이 됩니다. 그냥 방전되는 게 아니라 많은 양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구리선이 뜨겁게 달궈지고 손이 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만들 때 있다가 선이 이 건전지를 연결하되 잠깐씩만 닿도록 만들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에 연결된 구리선이 계속 닿아 있으면 방전이 되고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러스극은 그대로 두고 마이너스가 잠깐씩만 이렇게 닿을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은 이 AA 건전지에 이 구멍 뚫린 건전지를 넣습니다. 선생님 크기를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네, 구멍이 넓게 뚫린 곳을 이쪽으로 향하고요. 물론 이게 없어도 이따가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거 없이 다른 부분을 해도 다 만들어지긴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세 개를 붙여줘야 되는데요. 우선은 이걸 이렇게 위에 가져갔을 때 당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어내는, 서로 이렇게 잘 안 붙는 그 방향을 그대로 밑에 끼워줍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서로 미는 부분을 그대로 갖고 와서 끼워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럼 이제 거의 모든 게 끝났습니다. 자, 이런 구리선을 잘라서 이 정도 크기를 준비해 준 다음에요. 이걸 반으로 접어줍니다. 반으로 접어줍니다. 자, 반으로 접은 다음에 이 접은 부분을 가운데 부분으로 해서 마치 하트처럼 모양을 만듭니다. 하트처럼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끝에는 살짝 겹치게 이렇게 약간 겹치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약간 벌려서 벌린 다음에 여기에다 씌우면 끝이에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길게 했으니까 약간 줄여야겠죠. 자, 길이 같은 것도 맞춘 다음에 이렇게 살짝 얹어줍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지금 밑에 부분이 돌면서 살짝씩만 닿아야 됩니다. 뺐다 붙었다 하면서 도는데요. 이 플러스 극에서 전기가 이제 전류가 나와서 이렇게 계속 도선을 만나면서 전기가 흐르고 자기장이 생기기 때문에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이 항상 닿으면 빨리 방전이 되겠죠? 이 정도로 겹치도록 만들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손기술이 있는 친구는 금방 이렇게 길이를 조정해서 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도는데요. 그러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전기가 계속 받기도 합니다. 물론 이 위에 거를 이렇게 제거를 해도 구멍 뚫린 부분을 제거를 해도
어느 정도는 이게 서로 이제 위에서 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위에 부분이 굳이 없어도 이렇게 돌 수는 있습니다. 네. 네. 네, 방금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제가 지금 만든 장치는 그 전기, 자기장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소 비효율적이고 위험한 방법으로 만든 간단한 장치였는데요. 만약에 더 관심이 생긴다면 여러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전동기, 모터를 더 자세히 탐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동기가 가장 효율적이면서 안전하게 만든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전기와 자기장, 그리고 자석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는데요. 이것으로 오늘 모두 도입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